차트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담겨져 있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십시오.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요러한 친구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친구예요. 좀 자, 궁금해지네.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미스터리 차트 어떤 주인공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일종의 밈주 같은 느낌일까요? 갑자기 저 바닥에 붙어있던 주가가 급등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2024년 말부터 급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한 차례 시기의 조정이 왔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오늘 힌트 좀 쉽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쉬운 거죠? 정상 AQ 옥스포드입니다. 또 회개한 힌트를 주고 오셨네요. 회개하다뇨. 자, 어떤 기업일까요? 댓글창에 벌써 답변이 나왔어요.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나왔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이온큐입니다. 제가 미오라 방송을 거의 10개월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두고두고 한번 양자 얘기를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죠.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양자의 날입니다. 오늘은.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트랩이온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이라기엔 조금 업력이 되긴 했습니다. 4월 저점 대비 주가가 약 3배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좀 왔기 때문에 조금 3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하더라도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트가 정상이었잖아요. 이게 왜 정상이냐면 아이온큐의 창업자 중에 한 분이 김정상 한국인이시죠? 네네네. 네.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하시고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 그리고 아이온큐 공동 창업하신 지금은 아이온큐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지난해 3월에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온큐를 떠나셨어요. 김정상 교수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이온큐를 보기 전에 양자란 무엇인가? 를 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 새벽 3시까지 방송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게 준비했습니다. 재미가 없는 내용이어서 최대한 쉽게 간결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란 뭐냐면요. 양자 역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보면은 그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독가스를 살포해. 근데 이 고양이가 죽었냐 안 죽었냐? 답은 뭐죠? 모른다예요. 네.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관측되기 전까지는 양쪽의 다른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게 양자 역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도 요 중첩의 핵심입니다. 0과 1이 동시에 공존하는 큐비트를 활용해서 기존 컴퓨터보다 계산을 훨씬 빠르게 하는 게 양자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비트 같은 경우에는 0과 1, 이진수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한 번에. 그런데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가 동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더더욱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거 들으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루트가 저렇게 해서 한 30개 정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 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 30개의 루트를 하나하나 다 가봐야 돼요. 한 번 하나씩? 네. A 루트 한번 가보고 B 루트 한번 가보고 해서 30개 루트를 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빠른 루트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 30개의 루트를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표예요. 그중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게 정답이겠죠. 동시에 출발을 해버립니다. 중첩이 저기서 적용이 되는 거군요. 네. A와 B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연산 속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저렇게 단순히 돼 있으니까 좀 간단해 보이지만은 잘하면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루트가 30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루트가 100개야. 맞아. 아니야. 1억 개야.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100억 개야.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계산한다? 기존 컴퓨터로 언제 할 거예요? 못하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어디에 쓸모가 있냐? 보안이에요. 계산이 그만큼 빠르면 방어도 빠르겠네요. 보안을 그냥 뚫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안이면 뭐를 뚫어버릴 수 있냐?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가 한창 뜰 때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암호화폐 가격도 떨어진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 외에도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금융 모델링, 좀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양자 컴퓨팅이 특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특이점은 온다.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습니다. 대충 이해는 됐죠? 그냥 한 번에 다 계산한다. 네, 굉장히 빠르다. 음. 그리고 심지어 이 설명이요.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양자는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축약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가 연장 방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정의는 그만 내리도록 네. 할게요. 자 이제 아이온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흠. 아이온큐의 차별점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요. 큐비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팅을 구성하는 건 큐비트라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큐비트가 굉장히 예민한 녀석이에요. 일단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진공 환경이어야 하고요. 외부 자극에서 극단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녀석, 전국 1등이에요. 야, 생각해보면은 그만큼 계산을 하려면 필요한 품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게 수능 만점자 보통 좀 예민하실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비로소 이 큐비트가 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양자 기반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상태가 기반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됩니다. 상상만 해도 돈을 쏟아 부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단가 엄청 높고요. 운용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온큐는 와우. 트라이비온? 트랩 이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양자 상태 유지 시간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놓고요. 계산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걸 왜 안 하냐? 어렵거든요. 어렵고 돈도 트랩이온. 많이 들고. 이온 트랩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거여서 다른 기업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랩이온 기술은 다른 이 기술들에 비해서 좀 연산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확장성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성 그리고 기술 정확도에 있어서는 트랩이온 기술이 확실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랩이온 기술 뭔지 설명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에 아이온큐 얘기하게 된다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봐야겠죠. 가시죠. 이제 미스터리 차트 본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대충 이해는 됐죠?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어떤 일들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이온큐의 역사에 대해서 볼게요. 2021년 10월에 역시 스펙 합병 방식입니다. 요새 좀 떠오르는 이런 친구들은 다 스펙 합병 방식으로 데뷔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최초로 기업 공개한 양자 컴퓨팅 회사라는 타이틀을 얻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팅 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근데 아이온큐가 최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상장을 하기 전에도 이미 아마존 웹 서비스, 애저,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굉장히 큰 클라우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가 딱 되면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뿌릴 인프라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인 아이온큐 포르테라는 것을 공개합니다. 이 포르테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이건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테어리 조커님이 저때 스펙 상장한 기업들 주가 꼬라지가 다 저 모양이라고. 맞아요. 네. 이때 스펙 상장 약간 대해적 시대처럼 최악의 세대 이런 느낌으로 이때 데뷔를 했었고 지금 다 떠오르고 있는 애들인 거죠. 어쨌든 이때는 그래서 상장 이후에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후에는 급격하게 조정이 옵니다. 왜? 2022년 때 이제 기술주 전반의 조정장. 왜? 고금리였으니까. 이때는 특히 좀 규모가 작은 그리고 특히 아이온큐처럼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술주들이 좀 대거 조정을 맞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아이온큐 달러 가격 4달러, 5달러 정도. 근데 지금 몇 달러냐?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때 샀으면 살걸 수배가 올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2023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는 약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98% 고성장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 금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발표들이 이어졌는데 이 아이온큐 포르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벤치마크를 달성합니다. AQ35라는 건데 이게 AQ 두 번째 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AQ35는 상업용 실험에 꽤 의미 있는 수준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미국 공군연구소와 5,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호재네요. 네, 왜냐하면 실제 상업 고객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차세대 양자 컴퓨터 모델 2대를 선주문을 받은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방부가 지출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만 잘 개발을 하면은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단단한 수요인 거죠, 저거는. 호재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막 엄청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저때 한 번 올랐던 게 저 이제 미국 공군연구소와 계약 체결했을 때거든요. 다만 그때 이후에는 그래도 좀 기어다녔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작년 말 기억하십니까?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좋은 매출들이 네. 많이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잘 나왔는데 구글 윌로우 칩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저 때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 108개의 큐비트로 구성된 양자 컴퓨팅 칩이 구글을 통해서 발표가 됐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혁신이라서 또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때 양자 컴퓨터주들이 쐈습니다. 아이온큐만 갔나요? 다 D-Wave, 갔어요. 뭐 리게티, 퀀텀 컴퓨팅. 아르키 퀀텀 이런 친구들 다 이때 빡 쐈습니다. 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을 겁니다. 이때 대양자의 거의 시기였어요. 저 때가 아마 저희 미오라 시작하고 얼마 안 될 때라서 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우리 양자 얘기밖에 안 했어요. 맞아요. 야 그게 벌써 졌대요. 상당히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때 곧바로 조정이 와요. 일단은 이때 뭐 모든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기도 했었는데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것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15년에서 30년은 더 걸릴 거다. 맞아요. 아니 그 정확히는 나는 양자 컴퓨터 잘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 곧바로 이제 젠슨왕 CEO가 무르긴 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양자주들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맞아, 너무 떨어지니까. 모르긴 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때 아마 젠슨왕 CEO가 사례 협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 그랬던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다시 노래했다. 죽지 않았다.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아이온큐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다뤄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이것 때문에 든 거였습니다. 급등하더라고요. 왜 급등하는 거냐? 두 개의 모멘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M&A가 발표가 됐어요.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제 쪽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얘가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큐비트 제어하는 방식이 광학 시스템 기반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전자회로 기반의 제어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 공정 있죠. 이걸로 양자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더 높이는데 그 뽑아내는 결과물은 훨씬 더 좋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만 만들어 놓는다. 양산이 바로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 소식 나와서 주가가 되게 많이 뛰었어요. 저거는 지금 잘만 활용을 하면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불안정했던 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네.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양산 어떻게 할 거냐? 그 그러니까. 비싼 거를. 근데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어제 아이온큐 주가가 급등한 게 영국 당국이 요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와 아이온큐의 인수합병을 승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인수합병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라이트싱크라는 기업도 이제 인수합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굉장히 설명을 또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팅 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이런저런 모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네트워킹 하는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더욱이 많은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라이트싱크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되겠습니다. 효율성 개선부터 양산 기반까지 전부 다 마련이 된 상황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빵빵 뜨는 거죠. 그렇죠. 자, 사업 로드맵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30년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웬만한 기존 슈퍼컴퓨터 뺨치는 수준의 성능을 만들어내겠다. 는 게 요 사업 로드맵 골자입니다. 5년 남았어요. 그러면 특이점은 온다. 5년 남았어요. 2년 후에 양자 반도체 칩 생산한다 그럽니다. 어허허허허. 이게 일단 아이온큐 로드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반도체 칩, 야 저거 나오면 또 시장이 꽤나 격렬하게 반응을 하겠는데요. 아주 혁신적이죠. 네. 예. 자,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렸네요. 아이온큐 분명 리스크도 있습니다. 바로요. 콘티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죠? 한이웰 아시죠? 알죠. 다우존스 편입 기업인데
하니웰의 양자 컴퓨팅 자회사예요. 근데 아이온큐와 동일한 트레비온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쟁사구나. 네, 똑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아니 쩐주가 너무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뒷배가 너무 단단한데? 하니웰 자회사야. 응.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야. 근데 엔비디아의 돈을 받았어. 야, 상당히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경쟁자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안 끼는 데가 없죠 요즘?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 양자에 쓰는 거죠. 왜냐면 양자 반도체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GPU를 해요. 넘어서. 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재무. 실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고 있고요. 네. 손실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어요. 돈은 못 버는데 지금 돈을 써야 될 때가 너무 많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언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는 아직 언제 될지 모르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로드맵도 결국엔 계획이잖아요. 근데 언제 미뤄질지 몰라요. 계속해서 여태까지 좀 미뤄졌었고요, 실제로. 아하. 그리고 뭐 물론 초기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기술 확장, 뭐 공격적인 인수합병 이런 거 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제 흑자 전환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아직까지. 라는 게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용화 언제 될 거냐? 눈앞이 깜깜해진다 깜깜해졌다. 이거예요. 아. 상용화 시점도 미정이고요. 개발 비용은 막대하고요. 상업적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도 아직 모르겠고요. 그 와중에 경쟁은 치열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게 아이온큐브의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실제로 이 로드맵에 2027년이라고 냈던 이 양자 이 반도체가 먼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이 기업들의 기술 실증이 나오고 네, 그걸 통해서 실제로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너무 불확실하다는 점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톤에이지님은 돈을 못 벌어야 낭만이 있다. 뭐 원래 그럴 수도 있죠. 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또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이 아직 안 나온 거여서 더더욱이 오래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온큐가 어떤 기업인지, 양자 컴퓨팅은 무엇인지, 왜 뜨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깨알같이 근데 포켓몬스터 이름도 상용화로 해두셨네요. 딱 해놨죠. 딱 해놨죠. 김상용화로 딱 해놨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준비한 내용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네. 아이온큐 관련 내용이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된다면 오늘의 입 같은 데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PT쌤의 의견이 역대급으로 안 좋아요. 분할 매수 또는 장기 보유 관점에서 일부 자산만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다. 저렇게 얘기했던 거 사실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네. 사실 웬만하면 분할 매수 한번 해봐라.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GPT쌤도요.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순손실 규모 너무 크고 상용화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지금 투자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하지 않냐. 아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지금 딱 아이온큐를 설명해주는 적절한 이름이라고. 이름이 아니죠.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빨리 돈을 벌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리스크가 점점 더 부각이 많이 될 텐데 지금 하필이면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빨리 돈을 벌지 않으면 그 반발이 되게 강하게 올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물론 시장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어차피 돈 버는데 최소 3, 5년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돈 벌 업계는 아니에요, 요게. 약간 원전주 느낌이네요. 원전보다도 어쩌면 더 큰 미래를 보여줄 수도. 왜냐면 원전들은 보통 이제 27년에서 28년 정도에 상용화 될 거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친구는 최소 30년 보고 있는 거니까. 하긴 원전주는 실제로 기술은 있는 거니까. 근데 기술도 있는 건데 지금 요거는 사실 기술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라서 아이온큐와 뭐 이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이런 양자 관련주들은 조금 더 많이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